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EL3 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A2000 EL3 모델,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되었던 제품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SF 샵3 써있는 이 모델, 요게 업체에서 두 군데를 거쳐온 제품. 얘는 제가 가공한 제품, 그리고 얘는 새 제품. 네, 요걸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같은 EL3 베이스예요. 네, 이건 박진만 모델. 올해가 아니죠. 2021년도에 출시됐던 박진만 모델. 이것도 업체에서 가공한 거. 그리고 요거. 네, 제가 오랫동안 썼던 EL3 모델. 네, A2000. 예전에 이영훈 선수한테 받아서 썼다고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 모델이에요. 자, 세 개의 제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글러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 방식이라든가 접근 방식이 잘못된 부분들, 즉 제가 늘 말씀드리자 좋아하는 변증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왜 이게 틀렸는지, 이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내가 맞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는데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제가 잡아 나가는 이야기고, 이게 비단 EL3뿐만 아니라 모든 내야 글러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영원한 화두. 사람들이 물어봐요. 바닥이 넓어야 됩니까? 글러브 바닥이 넓은 게 좋을까요? 대부분 다 얘기죠. 바닥이 넓어야 된다. 바닥이 넓어야 된다. 볼집이 넓어야 된다. 네. 포켓이 넓어야 된다. 넓다라는 거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넓게 만들려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바닥을 넓게 만들어서 모으게 되죠. 딱딱딱. 이 바닥이 얼마나 넓냐? 이렇게 소프트볼 공이 안착될 정도로. 그래서 손을 넣으면 여기서 꺾여서 넓죠. 네, 넓어요. 소리 다 들어와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잡는 건 뭐라 그랬죠? 즉 이런 야구공이라 그랬어요. 들어왔어요. 물어. 안 물려. 물어. 안 물려. 담아. 그럼 공은 어디가 있죠? 이 흰색 공 보이나요? 공은 여기서 멈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원리 중에 하나가 공을 잡는 볼집이 어딜까요? 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을 때 바로 엄지 검지 사이가 아니라 검지 중지 아래쪽, 윗벽 아랫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점을 맞춰가서 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집이 여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뀌는 걸 수도 있어요. 즉 저는 지동설이고 그쪽 얘기는 천동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글러브를 꼈다. 자, 글러브는 장갑이잖아요. 날라오는 공을 이쪽에다 넣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을 제끼게 된다 그랬죠. 야구 기본기 뭐죠? 우리가 편안하게 앞으로 달아내서 공을 받는, 이 자세에서 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웹이 달려 있잖아요. 바로 윗벽 아랫벽, 즉 세나글에 나온 글러브 구조의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즉 아랫벽 윗벽. 자, 우리가 맨손으로 공 잡았을 때 엄지를 핀다? 엄지가 개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게 바로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넓게 만드시는 분들은 어떠한 노이로제가 있냐면, 내가 좁아. 이게 좁으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편하게 하면 이거잖아요. 편하게 놓으면 이거잖아요. 즉, 바닥이 넓냐 좁다의 개념을 제가 저번에 정해드렸지만 EL3는 바닥이 넓은 글러브예요. 어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넓은 글러브예요. 포그맨의 팜 사이즈는 공보다 조금 더 넓겠죠.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대신에 아랫벽이 길어. 그래서 깊은 글러브라는 거. 넓고 팜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넓진 않지만 깊은 글러브가 EL3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올린 영상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근데 사람들은 바닥이 넓다의 개념을 팜 사이즈 폭을 넓히는 부분에 연연을 한다는 거죠. 왜? 이게 넓으면 잘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잡는 거, 또 제 논리 뭐였죠? 우리가 잡는 거는 공이 아니라 강한 회전이 걸린 물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 물어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냐면 공 잡을 때 이렇게 잡고요. 많이 당기는 동작들을 하시게 돼요. 왜? 치면 튕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해? 꺾어. 계속 눌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캐치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캐치볼이 가능할까요? 엄지가 아래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껴. 좁잖아요. 눌러서 벌려. 계속. 손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손이 딱딱해지죠. 편하게 잡는 손 모양이 아닌 딱딱한 손 모양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한 군데를 거쳐온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꺾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이거. 바닥에 팜 사이즈를 넓게 하면요. 끝이 만날 수 있어요. 왜? 공을 못 물어주니까. 팜 사이즈를 공보다 조금만 더 넓게만 만들어주면 이 정도. 공보다 한 20% 30%만 만들어주면요. 절대 만나지 못해요. 이걸 때려도 힘으로 누르지 않는 한 그럼 공이 안 들어가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넓혀서 이렇게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 있게 물어준다는 거죠. 즉 공이 못 물어서 빠지는 걸 끝을 오므려서 막아주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얘는 철사도 아니고요. 이 펠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손가락 펠트가. 빠져나가는 게 불안하니까 자꾸 말아서 이렇게 허그하려고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항아리 나팔꽃 운동장 모양이 나오는 거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잡는 건 뭐다? 회전이 걸린 공이다. 이거를 오므리면 빠져나가. 회전이 걸린 공을 누르면 딱 멈춰질 것 같아. 아니야, 빠져나가. 그럼 부드러운 손으로 척 하고 완충 스핀 멈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 손과도 상관없이 여기를 꺾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길들였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손가락 간격이에요. 보시면 손가락 간격이 타이트하죠? 왜? 동그랗게 말아서 더 이게 잘 오므려지게 만들려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자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공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을 붙이고 공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누구든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업체에서 길각을 받아서 왔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업체에다 또 보냈어요.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얘보다는 좀 덜해요. 얘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얘도 똑같아요. 손가락 간격은 조금 넓어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뭘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꺾고 여기 꺾고 이렇게. 자, 아랫벽 윗벽의 개념이 접근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땅볼 잡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공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디가 들어올까요? 여기에요. 내가 편안하게 손과 위화감 없이 내가 땅볼이 온다 그러면 편하게 잡으면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놨다? 네, 잡으면 돼요. 가운데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롤링도 되고. 네. 다 된다라는 거예요. 공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 글러브를 껴보게 하면서 뭐하냐? 눈 감으세요. 힘 빼세요. 지문 이렇게 잡지 마세요. 그리고 눈 뜨세요. 그러면 공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들어왔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이 물린다라는 건 내가 손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보여드려요. 글러브 안 꼈어요. 이렇게 있어요. 볼게요. 네, 잡혔어요. 네. 잡혔어요. 왜 얘는 깊은 밑이잖아. 깊은 글러브잖아요. 잡혀요. 충분히 가만히 있어도 탁 대고 있으면 물려요. 절대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네. 얘는 힘을 주지 않으면 안에서 돌아요. 얘보다는 조금 더 좁긴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 빼고 아랫벽 윗벽 하면 윗벽 공간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검지가 어떻게 됐죠? 돌아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죠? 외배 활용법에 있어서 공이 들어갔다 아랫벽 윗벽 아랫젓가락 윗젓가락, 즉 우리가 아랫젓가락에서 윗젓가락이 이렇게 윗젓가락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랫젓가락 윗젓가락. 그럼 이 윗젓가락이 움직이는 눌렀을 때 여기가 더 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죠? 검지가 다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더 심하게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요 면으로 봤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각도랑 요 각도 공이 물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야지 물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자로 나와 있어요. 아랫벽 윗벽 물려지고 아랫벽 윗벽 물려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물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더 감아서 담으려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으로 캐치볼을 하는 각도가 여기 공방 오시면 늘 하는 상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 놨어. 자, 놨어. 어디가 공이 잘 들어갈까요? 누가 봐도 여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였죠? 공이 들어가는 잎사귀 여기가 아니라 이거라는 게 함정이죠. 또 죽었네요. 새낙을 만지고. 네. 공이 들어가는 잎사귀 뭐예요? 네. 이제 좀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면과 내 손가락이 수평된다. 엄지가 내려갈 수가 없다. 즉, 늘 말씀드리는 인체의 신비.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즉, 공은 아랫벽 윗벽으로 잡힌다. 이 얘기가 개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공은 담기는 자루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넓은 글러브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포구면에 폭을 넓히는 글러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걔를 잡아주는 게 뭐냐? 여기랑 여기가 공을 담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닥이 넓다라는 건 이 폭이 넓은 거고요. 팜 사이즈, 즉 포구면에 폭이 넓냐 좁냐에 있어서는 폭은 공이 잘 물릴 수 있는, 즉 공보다 평균 20%, 넓으면 25%, 30%, 뭐 투수 외야, 얕으면 15%, 10%, 즉 뭐 겐다 토고 즉 낑가지는 거, 내야돼. 그래서 오늘 들어온 글러브인데 얕은 글러브예요. 얕은 글러브를 넓게 해온 글러브가 있더라고요. 자, 알티스 220 패턴. 마타가 없고 얘는 얕게 낑기는 글러브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넓혀놨어요. 그래서 소프트볼 글러브를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얘를 넓혀도 얘처럼 넓어지진 않아요. 태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넓은 글러브라는 건 공보다 한 뭐 5%, 10% 더 평균 20%에서 5%, 10% 정도 더 넓은 거라 그랬잖아요. 얘는 아랫벽, 윗벽을 했을 때 물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얘는 포구면이 되게 얕아서 낑가지는, 즉 좁아서 낑가지는 글러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뭐 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꺾어놨어요. 네, 딱 꺾어놓고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이렇게. 얕은 글러브와도 이렇게, 깊은 글러브와도 이렇게.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돌아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역방향이니까 꺾어. 여기 꺾어. 여기 접어. 넓게. 그럼 손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앞에 나온 영상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인체의 신비, 그리고 공이 잡히는 원리, 메커니즘. 새낙을 해도 말씀드렸죠. 윗벽, 아랫벽, 글러브의 개념, 넓다, 좁다, 포구면의 폭이 넓다, 좁다, 볼집이 깊다, 얕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야구라는 거예요. 야구란 퍼포먼스. 이 영상 이후에 제가 올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손님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LG 트윈스 공식 홈페이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김우석 코치가 포핸드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트레이닝 글러브를 끼고 외부로 잡는 연습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핸드는 외부로 잡아야 된다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걸 제가 분석해 드릴 거예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손바닥으로 잡으라 그랬죠, 맨날. 정확한 포구 지점, 검지중이 사이 여기로 잡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외부로 잡으래요, 포핸드는. 오, 제 이야기가 상충된다고요? 아니에요. 그걸 제가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모든 건 단순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트레이닝 글러브를 꼈어요. 포구면이 당연히 좁고, 포구면의 폭도 좁고, 바닥도 좁잖아요. 네. 그러면 글러브라는 게 뭐라 그랬죠? 바닥의 넓이가 이게 이렇게 길어지든, 이렇게 길어지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같이 커지든 비율이 달라지겠죠. 즉 손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글러브의 바닥의 넓이가 틀리겠죠. 다음에 뭐예요? 포구면의 폭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길이가 9인치, 10인치, 11인치, 12인치, 엄지가 포수는 이쪽으로, 내야는 이쪽으로, 투수는 이쪽으로, 외야는 이쪽으로. 하지만 손 모양은 그대로. 이 각도가 바뀐다 그랬죠? 그랬다면 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만들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바닥을 넓혀. 일단 네, 여기를 꺾어 이렇게. 네. 어딜 꺾어야 되죠? 네, 여기 꺾어야 돼요. 여기. 네.
웹 끝에 만나는 지점 여기잖아요. 네. 손은 어떻게 해? 요만큼 넣어. 여기 꺾어.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아. 그리고 여기 꺾어. 여기 꺾어. 네. 이렇게 해서 바닥을 넓게 만들어야죠. 트레이닝 글러브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확장된 것 뿐이에요. 그럼 트레이닝 글러브에서 확장된다면 뭘까요? 손가락이 여기서 더 길어지는 거고, 이 폭도 살짝 넓어지고 바닥이 더 좌우 바닥이 넓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윗벽 아랫벽 윗벽 아랫벽 이런 개념으로 윗벽 아랫벽 물리는 이렇게 접근이 돼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냐, 아 볼집이 여기구나, 그래서 이쪽으로만 확장시키는 거예요. 계속 더 넓게, 아 넓어야 돼, 바닥이 넓어야 돼, 즉 폭이 넓어야 돼, 계속 만져서 이만하게. 아 그러면 공은 그래서 자기는 뭐야, 막는데. 그 원핸드 싱글 캐치 연습은 어떻게 하냐고요. 즉 이런 글러브의 문제점은 이런 형태의 강제로 볼집을 넓혀놓고 공이 요쪽에 안착되게 만들어지는 글러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외부로 잡아라는 얘기를 접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저도 엘리트 선수 애들이나 특히 프로에 간 애들한테 웹의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당연히 강한 타구가 오면 외부로 잡아야지. 빠지는 옆으로 가는 타구 오면. 왜? 손바닥만 튕겨나가거든요. 아무리 손바닥을 띄우고 완충을 시킨다 그래도 정말 강습 타구나 강한 타구는 각도가 외부로 갔을 때, 그렇다면 외부로 완충이 됐을 때 웹이 공을 멈춰주는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웹은 완충, 즉 막는 역할이야. 그럼 스피는 멈춰주는 거 뭐라 했죠?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아랫벽, 윗벽. 물어주게. 그래서 이 손가락 코어에 사용하는 원리, 그거랑 핸들링 팔자에 대해서 핸들링이 됐을 때 물어줬을 때, 외부로 받았을 때도 물어주고, 이렇게 이쪽으로라도 물어주는 얘기들을 선수한테 해주는 거예요. 단 이렇게 밖에 못 잡는다면,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외부로만 잡는 게 아니라 외부로도 잡는다. 기본적으로 평소에 선수들이 뭐 이쪽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그거 나중에 그 유튜브 영상 보세요. 정면을 잡을 때 다 일로 잡고요, 이쪽으로 잡는다고 하시면서도 일로 잡는 경우 보일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확한 포구 지점을 잡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는 글러브야지만 웹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글러브 상태에서라면 이 웹 쪽의 활용이 전혀 안 되는, 즉 회전을 멈춰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껏 넓게 만들어 놓고 정작 공이 웹 쪽으로 갔을 때는 쥐어 짜는 거죠. 그래서 나 바닥이 울어. 그럼 뭐예요? 이렇게 울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그럼 뭐예요? 보정해, 보강해, 또 펴. 아니면 계속 넓혀, 더 넓혀. 그리고 정작 잡을 땐 또 쥐어짜. 넓혀 쥐어짜, 넓혀 쥐어짜. 계속 반복. 네, 반복인 거예요. 손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넓은 글러브들, 나중에 제가 왜 내 글러브는 바닥이 울까라는 영상을 찍겠지만, 바닥이 운 걸 펴달라고 저한테 오세요. 즉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을 고쳐달라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체중이 150kg, 200kg면 어떨까요? 살을 빼야죠. 바닥이 운다, 바닥이 울어, 바닥에 주름이 났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핀다고 개선이 되는 게 낫는 게 아니죠. 그 근본 원인부터 고쳐야죠. 즉 대부분 그런 경우가 포구면을 너무 넓게 잡던가 착수법이 잘못됐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캐치볼을 정확히 포구 지점에서 물어주지 못하게 만든 글러브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왔을 때 결과론적으로 바닥이 울어요. 그럼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서 살을 빼래요. 그렇다고 무릎 안 고쳐줄까요? 고쳐줘야죠. 무릎을 고치지만 근본적인 원인, 즉 살을 안 빼면 다시 또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도 고치고 살도 뺐어. 근데 또 무릎이 아프대. 왜일까요? 평소 생활 자세가 잘못되어 있던가 걸음걸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즉 아무리 제가 다시 형태를 잡고 바닥을 펴드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캐치볼을 이렇게 하시면 또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글러브 길과 올바른 글러브 질. 올바른 글러브 질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즉 야구 기본기. 그래서 앞에 나온 영상 중에서 제가 캐치볼에 대한 정의 올린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이 그렇게 올바르게 캐치볼을 평소에 하는지 부분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글러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로 올바른 캐치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물어주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새 글러브랑 새 거거든요. 어때요? 손가락이 다 연결돼 있어요. 타이트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태도 되게 좁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는 게 뭘까요? 엎쳐질 때 여기 하고 이거 이렇게 늘린 다음에 이렇게 당겨 늘린 다음에 여기 접고 계속 막 때린 다음에 이거 진 이겨가지고 이거 딱딱딱딱딱 되게 만들고 볼집 더 넓혀. 막 넓혀.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4인분도 똑같이 접근하는 거고요. 제가 길을 들여놓은 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죽지 않아요. 아, 넘버쌤은 이 실장 길각만 잡는다. 예, 그 얘기 듣는 바로 그런 글러브예요. 분명 EL3 길 다 들여놓은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지면과 수평대게 아랫벽이 길잖아요. 아랫벽 윗벽 물리고요. 아랫벽 윗벽 물리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공을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잡히네요. 예, 그럼 롤링 물 수도 있고, 예, 칠 수도 있고, 외부로도 잡히고요. 외부로. 제가 외부로 잡아볼게요. 백핸드. 예, 외부로 잡았어요. 태그. 예, 안 빠져요. 포핸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정면을 보면 여기죠. 옆으로 보면 여기죠. 왜? 예, 물려요. 물려요. 예. 치는 거 포고지도 물리고, 여기도 잡히네요. 예. 전체적으로 다 잡히는 글러브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땅볼은 편안하게. 위화감 없이 편안하게 내가 손을 놨을 때 여기잖아요. 그럼 받아.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 받는 포켓, 잡는 포켓. 사이드 봤을 때 웹 활용, 정면, 롤링. 네. 다 물리잖아요. 네. 공 갖고가 안 빠져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세나글에 나왔듯이 엄지 라인 아랫벽 잡아주고 1, 2, 2, 웹 펴주고 위에 손가락 일자로 맞춰주고.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척. 안 물린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만 더 관절을, 내 손의 관절을 좀 더 맞춰볼게요.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글러브를, 즉 어디에요? 내 관절을 부드러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힘 빼고 있는 상태에서 척, 하면, 자, 어때요? 척 하면, 네, 아랫벽 윗벽 물리는 거예요. 네, 편하게 쓱 물려요. 안 빠져요. 저는 그냥 여기만 대고 있는 거야. 검지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검지만 될까? 힘들다. 검지만 이렇게, 글러브 못 잡으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잡아놓고요.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검지만 이렇게 대고 있을게요. 그리고 물어. 네, 물려요. 네. 물어. 네, 물려요. 네,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물어. 네. 이게 바로 글러브라는 거예요. 에이, 좁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좁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절대 좁지 않고 넓은 글러브예요. 그래서 이 면이 넓은 글러브가 넓은 글러브라는 거, 공은 물려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부터 사람들과 시작점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닥이 넓어야 되냐, 바닥이 넓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잘못 접근되는 게 바로 글러브의 구조, 형태, 바닥에 대한 개념, 볼집에 대한 개념부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작점이 틀렸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EL3 모델 구매하시면 손가락 간격을 다시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좁아진 상태로 하게 되면 절대로 얘가 좁아요. 넓혀야 되는데 이 잡아당겨서 넓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풀러서 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EL3에서 접근할 때 실수 많이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윗벽 아랫벽 됐을 때 깊은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엄지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이걸 이렇게 내리게 되면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EL3 혹시라도 DW5도 비슷하게 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 다 이렇게 만들어요. DW5도. DW5랑은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접근을 했을 때 편안하게 해서 여기든 물리게끔. DW5 샘플을 보여드릴까요? 손님께서 맡기신 건데 잘 쓰셨는데 리터치 개념으로 갖고 오신 글러브가 있거든요. 그 글러브도 EL3랑 크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다만 구조적으로 다른 거죠. 자, DW5 같은 경우는 배로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하지만 포그맨의 폭이 더 좁다 그랬죠. 200번대처럼. 물리고, 물리고, 물리고. 3루수요. 그래서 포그맨의 팜 사이즈의 폭이 더 좁아요. DW5는. 그리고 엄지 각도도 약간 다르죠. 예, 조금 더 EL3보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조금 더 앞을 보고 있죠.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지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분은 인생 글러브. 예, 다 들어와요. 그래서 DW5도 이렇게 접근한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렸지만, 그래서 DW5 실패하시는 분들이 좁은 걸 갖다가 넓히려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해서 항아리 만드시는 거 제일 많이 봤던 실패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EL3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구형 1787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와요. 단 약간 구형 1787은 약간 조금 더 쓰레바지 모양이 나온다면, 이 EL3는 그렇게 쓰레바지 모양으로 나오진 않아요. 약간 더 펼쳐지는 느낌, 부채처럼 그런 느낌으로 나온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EL3랑 1787은 거의 비슷한 맥락, 구형 1787은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간다라고 파악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앞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근거로 다 설명드렸고요. 공이 잡히는 메커니즘, 야구 기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닥이 넓은 글러브들, 즉 이런 항아리 글러브가 다음번에는 야구적인 퍼포먼스로 그 김우석 코치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런 글러브에서 왜 접목이 안 되는지, 그리고 트레이닝 글러브로는 잘하는데 왜 내 글러브를 꼈을 때는 그 동작이 안 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다음번에 꼭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EL3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잘못 길들여진 바닥이 넓은 글러브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넘버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